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공방 관련된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공방을 그만두고 4, 5개월이 지난 뒤에 공방 관련된 영상을 찍게 된 건 얼마 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얻어서 폐업을 결심하셨다는 댓글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댓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김에 지금까지 저한테 이제 문의 주셨던 그런 질문들이나 문의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답변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댓글 내용은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공방 운영하다 최근 폐업을 염두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 고민만 하다 지우님 영상 보고 용기 내 폐업하려 합니다. 정말 애정이 많은 일이었지만 버티기가 힘드네요. 지우님 덕에 용기 얻어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물론 이렇게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도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저의 상황들이 있었고 각자 상황과 주어진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은 고민하시는 그 어떠한 부분에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 영상을 보시고 폐업을 결심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의 어떠한 부분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폐업이라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폐업에도 용기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결정하실 때 나의 지금 상황과 내 환경에 맞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받았던 댓글 중에 많이 질문 주신 내용이랑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답변에 앞서서 레시피 관련된 질문들이나 도구 구입처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업이나 판매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답변이 조금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앙금 파는 곳에서 지금 만드시는 디저트 판매도 가능한가요? 그러려면 앙금 자격증 외에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공방을 운영했을 때 저는 즉석 판매 제조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랑 디저트 두 가지 다 판매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도 필수 사항은 아니시고 디저트 같은 경우도 필수 사항은 아니시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으셔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앙금 플라워 수업 후 얼마나 연습을 하시고 창업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정규반 수업이 끝나고 한 3개월 정도 후에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바로 창업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픈 후에 한 개씩 한 개씩 추가로 더 배우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앙금 플라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배우는 공방은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자격증이 나오던데 어느 협회 소속인지가 창업 후에 중요한 부분인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취미로 앙금 플라워를 시작했었고 그땐 취미로 가볍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많이 알아보지 않고 집이랑 가까운 곳을 선택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앙금 플라워를 이제 창업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나 색감 내시는 기법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데를 충분히 검색해 보시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원하시는 선생님한테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협회는 선택사항이시기는 한데 창업 후에 수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자격증을 발급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협회를 통해서 자격증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협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협회를 드시려고 하신다면 협회들도 지금 되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끼리 공유가 잘 되고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협회를 찾으셔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클래스를 운영하지 않고 케이크만 판매를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요? 그리고 홍보는 인스타로 하신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케이크만 판매하셔도 주문이 많으시다면 충분히 케이크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케이크만으로 좀 유지가 어렵다 하시면
간단한 품목들 몇 가지를 수업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 디저트들 몇 가지를 추가하셔서 그렇게 판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수업이나 판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한 가지에만 집중하셔서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홍보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랑 인스타 이렇게 두 가지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다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하시던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어서요. 회사 생활에 비해 많이 힘든가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공방 창업을 고민 중인데 체력 부담 때문에 고민이네요. 하루에 케이크를 몇 개까지 소화 가능할까요? 요즘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공방이 많아지면서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한 공방당 만들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라 괜찮다고 하시던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체력적으로 힘든 걸 회사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앉아서 일을 하지만 공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공방이 조금 더 체력이 많이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작업 가능한 케이크 개수도 체력이랑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체력이 좋고 공방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더 많은 개수의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겠지만 체력이 조금 부족하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양의 케이크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적게는 한두 개일 수도 있고 체력이 좋으시고 이제 익숙해지셔서 하루에 좀 많이 만드실 수 있다 하면 10개 이상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지금 공방을 그만두고 회사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앙금플라워 떡케이크에 대한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스타일이나 계획과 목표가 정확하다면 충분히 아직은 전망이 되게 좋은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수입이 불규칙하긴 하겠지만 평균 직장인 월급이 나오는 게 많이 힘들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공방 수입은 선생님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평균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적자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회사 생활과 공방 창업은 너무나도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둘 중에 더 내 상황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는 공방을 하실 때 협회 소속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개인으로만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협회 소속이었고 지부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근데 이 협회 같은 경우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수 사항은 아니시고 선택 사항입니다. 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협회 같은 경우도 다 스타일이나 운영 방법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보시고 좀 활발히 활동하고 이제 공유가 선생님들끼리 공유도 많이 되고 좀 소통도 많은 그런 협회를 찾으셔서 협회를 들기 원하신다면 그런 협회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제가 공방을 차리게 된다면 마진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앙금플라워, 퓨전떡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서 배움을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진율을 따지신다면 앙금플라워 떡케이크가 조금 더 마진율은 좋은 것 같아요. 앙금플라워 같은 경우는 쌀, 앙금, 색소, 포장비 이 정도의 재료비만 들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퓨전떡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뭐 생크림이나 기타 데코 그런 것들이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마진율로 따지신다면 앙금플라워가 조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진율이 아니라 작업성으로 보신다면 아무래도 앙금플라워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꽃을 수제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작업적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주신 게 실제 매출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수요가 많은지도 궁금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건 그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주력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매출로 더 수요가 많을지는 그 지역 상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말에 판매가 좀 더 많은 편이고
퓨전떡 같은 경우는 어떤 거를 판매하시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케이크류로 하신다면 주말에 수요가 좀 더 많으실 것 같고 다른 간단한 디저트 떡 같은 거를 하신다면 평일에도 충분히 수요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앙금플라워를 오래 하셨는데 왜 그만두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막 배워볼까 고민하고 있는 시기라 제게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고민해보고 싶어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을 봤을 때 아직 배워볼지 고민하는 시기라고 하시면 요즘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반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지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공방일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에게 맞아야 길게 오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경험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지 먼저 판단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방을 왜 그만두는지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제가 앞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 시기에 저한테 가장 적절한 선택을 했던 거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인스타 DM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랜만에 공방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루밀라. 으쌰샤샤샤. 뭐야? 엄마한테 안겨서 자. 안돼.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또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케이크 개수도